안녕하세요, 자작꾼TV의 자작꾼입니다. 자, 오늘 영상에서는 제가 노트북 보조 배터리를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자, 우리가 기본적으로 이 노트북을 사용하는 이유가 야외나 또 이렇게 밖에서 간편하게 사용을 하려고 저 같은 경우는 구입을 했습니다. 근데 밖에서 사용을 하려고 하면 사용 시간이 1시간? 이게 진짜 짜증나더라고요. 그래서 꼭 220V 전기가 없는 곳에서는 뭐 이 노트북을 가지고 다니나 마나더라고요. 그래서 이 노트북을 좀 더 오랜 시간 사용할 수 있도록 보조 배터리를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자, 그 녀석은 바로 이 녀석입니다. 자, 아주 심플하게 만들어진 이 보조 배터리고요. 이 제품의 기능을 간단히 설명을 드릴게요. 여기에 보시면 전원 스위치가 두 개가 있습니다. 메인 전원을 키면 우리가 이쪽으로 노트북을 충전할 수 있는 19V가 출력이 되는 단자를 만들었고요. 또 이 위쪽으로는 핸드폰 충전이 가능한 핸드폰 급속 충전 단자를 넣어 주었습니다. 그래서 메인 전원을 켰을 때는 이 두 개의 단자가 작동을 해요. 핸드폰이나 노트북을 충전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자, 메인 전원을 켜서 작동을 시켜 보겠습니다. 메인 전원을 켜고 충전선을 노트북에 꽂아 보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충전이 잘 되고 있는 모습이 보이시죠? 이 핸드폰 충전기를 한번 꽂아 보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핸드폰 충전까지 아주 잘 됩니다. 아래의 버튼을 누르게 되면 이제 이 내부에 제가 라우터라는 와이파이 공유기를 넣어 놨습니다. 자, 라우터를 한번 작동을 해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화웨이라는 이렇게 네트워크가 뜨는데 이쪽으로 연결을 한번 해 볼게요. 자, 연결이 됐고요. 인터넷이 잘 되는지 보겠습니다. 자, 인터넷이 아주 잘 되네요. 핸드폰으로 이동식 핫스팟을 잡지 않더라도 이 라우터에 내 핸드폰에 유심을 꽂아서 내 핸드폰 데이터 100기가를 이 제품이 있으면 언제 어디서든지 노트북 인터넷을 사용할 수가 있어요. 와이파이를. 핸드폰도 마찬가지로 사용할 수 있고요. 제가 이 라우터를 넣어준 이유는, 자, 와이프가 이 노트북을 사용하는데 저는 그 옆에 핸드폰을 꼭 놔둬야 됩니다. 이동식 핫스팟을 사용할 때는. 제가 나주에 있어도 제주도에서도 이렇게 이 녀석만 있으면 제 데이터를 인터넷을 마음껏 사용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다 사용하지 못하는 100기가를 이렇게 사용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너무나 편리해요. 그래서 이 녀석만 있으면 핸드폰 충전, 노트북 충전, 또 인터넷까지 책임을 져주는 아주 멋진 보조 배터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은 이 보조 배터리 만드는 영상을 찍었고요. 근데 여기서 한 가지 주의하실 점이 있어요. 제가 노트북 배터리를 만들었는데 19V 출력으로 만들었어요. 하지만 노트북마다 다 사양이 다르기 때문에 저는 제가 사용하는 노트북에 테스트를 해보고 이 19V를 인가했을 때 정상적인 작동이 되는지를 확인을 먼저 했습니다. 그 확인하는 방법은 제가 얼마 전에 보여드렸던 파워 서플라이 있잖아요. 그 파워 서플라이로 19V 전압을 주고 전류값을 10A를 넣어줘 봤어요. 이 노트북에 배터리가 없는 상태에서 꽂았는데 만약에 이 노트북이 10A라는 전류값을 다 먹어버리면 이거는 배터리로는 이 노트북 충전이 불가능하더라고요. 왜 그러냐면 이 노트북은 2A만 먹어야 되는데 10A를 넣으면 폭발하겠죠, 당연히. 하지만 이 노트북에는 자체 제어하는 회로가 있기 때문에 뭐 이렇게 우리가 배터리의 전류를 넣더라도 이 안쪽에서 자체적으로 필요한 만큼만 이렇게 전류를 가져다 쓰는 그런 보호 장치가 돼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19V 10A를 넣어줘도 얘는 항상 19V 2A 아래쪽으로 전류를 소모를 하더라고요. 소모하는 만큼만 사용을 하기 때문에 단순 19V 전압만 넣어주면 이 노트북 충전이 잘 되더라고요. 충분한 테스트를 거치고 만들었으니까 혹시라도 이 제품을 똑같이 따라 만드신다면 이런 부분은 확인을 하시고 만드셔야 됩니다. 같은 노트북이라고 같은 19V라고 무조건 19V를 인가해서 작동이 되는 건 아니니까요. 꼭 이렇게 확인을 해보시고 만드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노트북 3개를 테스트를 해봤는데 다 작동을 합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작동을 하는데 혹시 모를 사고에 대비해서 그런 테스트는 진행을 하시고 만드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래서 오늘 이 노트북 보조 배터리 겸 라우터 겸 또 핸드폰 보조 배터리 올인원이라고 해야 될까요? 이 보조 배터리를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작업장으로 가서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가시죠. 자, 노트북 보조 배터리 겸 라우터 겸 또 핸드폰을 충전할 수 있는 핸드폰 보조 배터리
만들기를 한번 시작을 해 보겠습니다. 자, 재료는 이렇게 필요합니다. 뭐 추가적으로 추가 제품이 들어갈 수도 있지만 일단 한번 소개를 시켜 드릴게요. 가장 먼저 배터리가 필요하겠죠. 배터리는 5A 용량의 21700 사이즈고요. 3S4P 배열로 연결할 거라서 12개를 준비를 했습니다. 자, 그리고 노트북에 19V로 올려줄 오토 승강화 회로입니다. 배터리는 12V로 만들 거기 때문에 이 오토 승강화 회로로 19V로 전압을 줘서 노트북을 충전을 할 거예요. 자, 그리고 이 내부에서 이 라우터를 이렇게 연결을 해서 배터리 쪽으로 연결을 해줄 거예요. 그래서 이 충전 회로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전압이 여기에 보시면 6V에서 32V 어떤 전압이 들어와도 나가는 전압은 5V나 또는 급속 충전 9V의 전압이 나가게 되기 때문에 이렇게 그냥 연결하기, 오메 손이 떨어져 보네. 자, 이렇게 연결하기 쉽도록 이렇게 간단한 USB 회로를 준비했습니다. 자, 그리고 핸드폰 급속 충전이 가능한 충전 회로고요. 이 회로도 마찬가지로 이 제품도 아마 6V에서 24V까지 연결을 하면 출력적으로 5V나 9V 이 회로와 똑같은 회로라고 보시면 돼요. 그런데 2구로 돼 있죠. 그래서 이거는 외부에 이제 핸드폰 충전용으로 달아줄 거고요. 충전 단자는 이렇게 대전류 단자를 사용하고요. 또 노트북에 들어갈 이제 노트북 19V에 연결할 단자는 이렇게 좀 구별이 되는 단자로 준비를 했습니다. 둘 다 DC 단자예요. 메인 스위치입니다. 메인 스위치를 켰을 때는 우리가 핸드폰 충전이나 노트북 충전만 가능하도록 세팅을 할 거고요. 이 메인 전원을 킨 상태에서 또 별도의 작은 스위치를 하나를 더 키면 이제 라우터가 작동하게끔 만들 거예요. 그래서 라우터와 보조 배터리를 서로 구별을 지어서 이 스위치를 연결하려고 스위치를 2개를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배터리의 전압을 알 수 있는 이런 볼트 게이지 전압계도 하나 준비했습니다. 자, 이제 이렇게 재료는 이 정도로 준비를 하고요. 일단 배터리 팩부터 3S4P 배열로 만들 겁니다. 자, 배터리는 너무 빡빡하게 넣지 않고 이렇게 아래쪽에 배터리 2줄이 들어갈 거고요. 위쪽으로 배터리 1줄이 들어가서 3S4P 배열을 만들 거예요. 그래서 팩을 연결한 다음 그 다음 한쪽만 이렇게 펴서 눕혀 줄 겁니다. 니켈이 지나가는 자리에는 이렇게 절연지 남는 거를 추가로 붙여 주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나씩 먼저 연결을 해 줬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쪽을 B 플러스로 잡을 거예요. 그러면 B 플러스 그 옆쪽으로 이 두 단자가 연결이 돼야 되겠죠. B 플러스는 혼자 있어야 되니까 이 옆쪽으로 두 개가 연결되는 단자는 B1이 되는 겁니다. 이 두 부분은 B1. 자, 이렇게 B1 연결이 됐습니다. 그러면 돌려서 또 똑같은 작업을 하겠습니다. 자, 돌릴 때는 바닥에 뭐 없는지 꼭 확인하시고, 단자들끼리 연결을 하실 때는 한 번 더 확인을 하고 여기가 맞는지 꼭 확인하셔야 됩니다. 저도 여러 번 확인해요. B1. 자, 이제는 여기가 B2라는 게 확인이 됐으니까 연결을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스폿은 연결이 완료가 됐습니다. 3S4P 배열로 됐죠. 그런데 저는 이 케이스액을 어떻게 넣을까요? 안 들어가는데, 이렇게 높이가 높은데 하나를 펴서 이렇게 눕힐 겁니다. 이런 식으로 눕혀줄 거예요. 그러면 높이가 두 줄, 한 줄 되니까 되겠죠. 자, 접을 거니까 이쪽으로 납땜 연결을 할 수 있게 단자를 하나 빼놓을게요. 자, 이렇게 단자를 하나 빼서 이쪽으로 이렇게 해주겠습니다. 그래서 이쪽에 이제 납땜 연결을 할 거예요. 이렇게 접어도 이쪽 단자에 연결을 하면 되니까 일단은 배터리를 이렇게 접어 주겠습니다.
접어서 꾹 눌러줄게요. 자, 이렇게 딱 만나죠? 대신 이 플러스 단자하고 이쪽 플러스 단자하고 닿으면 큰일 나니까 이쪽을 절연 작업을 좀 해줄 거예요. 자, 이렇게 B 플러스를 밖으로 빼놨고 또 이쪽은 B1을 따로 빼놓은 거죠. 자, 이렇게 하면 이제 뭐 쇼트 날 일은 없을 것 같네요. 양쪽을 다 막아줬으니까. 그래도 조금 불안한 감이 있으니까 이쪽에 아예 못 만나게 이렇게 스펀지로 고정을 좀 시켜주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스펀지를 넣어서 팩 작업을 할 거고요. 이렇게 케이스에 넣어서 이제 이 빈 공간에 회로들을 넣어줄 거예요. 먼저 이 배터리 팩에 또 BMS를 달아야 되겠죠. 보호 회로를 달아서 충전 방전을 할 수 있게 보호 회로를 달아 주겠습니다. 보호 회로를 배터리 위에 바로 올릴 수가 없으니까 이렇게 스펀지를 떼서 이런 식으로 위쪽으로 보호 회로를 연결을 해줄 거예요. 그래서 임시로 일단 테이핑을 해서 살짝 고정을 한 후에 이제 연결을 하겠습니다. 자, 임시로 이렇게 보호 회로를 고정해 주었고요. 이제 납땜으로 이 단자들을 연결을 해 주겠습니다. 자, 가장 먼저 0V부터 연결을 할 건데 0V를 먼저 찾아볼게요. 이쪽 혼자 있죠? 단자가 혼자 있으니까 이쪽이 B-0V입니다. 가장 먼저 0V B-에 연결을 해줄게요. B-. 그 다음은 아까 이쪽으로 위쪽으로 왔던 게 B 플러스였죠? 그래서 빨간색으로 저는 기억하기 쉽게 이쪽에 붙여놨습니다. 그래서 B 플러스에서 아래쪽으로 오는 부분이 B2. B2면 전압으로는 8.4V겠죠? 8.4V에 연결을 해줬습니다. 다음은 4.2V. B 플러스 옆에 있는 이게 4.2V겠죠? 4.2V. 4.2V. 자, 이제 B 플러스에만 연결을 해주시면 되겠죠? 플러스 12.6V. 자, 12.6V. 자, 이렇게 보호 회로는 연결을 다 해줬습니다. 네 군데에 다 연결을 해줬고 이제 P 플러스 P 마이너스에서 전압이 나오는지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P 플러스 B 마이너스죠? 12.6하고 0V 10.74라는 전압이 나오죠. 10.74. 이제 P 플러스 P 마이너스. 자, 이곳에서도 10.74가 똑같이 나오네요. 그러면 회로는 정상적으로 연결이 됐습니다. 아이, 기분 좋아. 한 방에 이렇게 연결될 때가 아주 기분이 좋습니다. 배터리 밸런스는 좋긴 한데 그래도 추후에 또 밸런스 충전을 해야 될지 모르니까 밸런스 케이블도 회로 이쪽으로 연결을 해 주겠습니다. 자, 밸런스 케이블 연결하는 방법. 이렇게 튀어나온 단자가 위로 보고 있을 때 첫 번째가 B 플러스, B2, B1, B 마이너스입니다. 반대로 튀어나온 단자가 위로 봤을 때 맨 뒤쪽이 B 마이너스, B1, B2, B 플러스예요. 그래서 B 플러스부터 연결을 해 주겠습니다. 차근차근. B 플러스 4.2V. 마지막 B 마이너스. 자, 이렇게 밸런스 케이블도 연결을 해줬고요. B 플러스. 메인선, 전원선까지 뽑아놨으니까 이 회로 부분은 이제 절연지로 덮어줄 거예요. 자, 이렇게 배터리 팩은 완료를 했습니다. 자, 메인 전원선만 남겨두었고요. 이 케이스 쪽으로 이렇게 넣어서 나머지 작업을 진행할 거고요. 자, 그러면 먼저 상판에 이 전압계하고 스위치 홀을 먼저 내주겠습니다.
자, 이렇게 전압계는 잘 맞게 들어갔네요. 정말 사각 구멍은 정말 싫습니다. 스위치는 메인 스위치. 자, 메인 스위치도 줄 거고요. 자, 이렇게 상판은 고정이 되었으니까 글루건으로 살짝 이 세 개만 고정을 먼저 시켜 줄게요. 자, 이렇게 글루건으로 단자들을 살짝 고정을 해줬어요. 이렇게 전선 연결하다가 이렇게 막 흔들려 버리면 안 좋기 때문에 글루건으로 먼저 고정을 해줬고요. 배터리가 이 스위치를 거쳐서 모든 제품들에게 가야 되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놓고 진행을 할 거예요. 그래서 전선을 이런 식으로 연결을 해줄 겁니다. 자, 이제 충전 단자를 하나 만들어 줄게요. 충전 단자. 자, 이렇게 충전 단자 고정을 해 주었습니다. 메인 전선이죠. 배터리에서 나오는 메인 전선을 충전 단자를 먼저 거쳐서 이렇게 스위치로 갈 겁니다. 그러면 충전 단자는 항상 충전이 되고, 이제 스위치에는 스위치를 눌렀을 때 이제 출력선을 또 제품들에게 연결을 해주면 되겠죠. 먼저 충전 단자를 거쳐서 스위치로 가겠습니다. 자, 이렇게 저는 항상 중간선을 찢어서 자, 이렇게 배터리의 선이 충전 단자의 플러스 선을 거쳐서 이제 스위치에 플러스 선으로 연결을 해줄 거예요. 이쪽 단자에 이렇게 메인 플러스 선을 연결을 해줄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배터리 전원이 스위치로 들어갔으니까 스위치를 켰을 때 나올 수 있는 플러스 선을 또 만들어야 되겠죠. 그 플러스 선은 지금 이쪽 가운데 단자하고 이 옆에 있는 단자를 두 개를 쇼트를 시킬 거예요. 먼저 안쪽 단자에 이렇게 연결을 해주고요. 이런 식으로. 자, 이런 식으로 붙여줬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쪽에서 나가는 선이 출력 플러스 선이 되는 거예요. 자, 이 출력 플러스 선은 다른 제품들에게도 갈 거고, 또 이쪽 우리가 라우터를 킬 수 있는 이쪽에 또 메인 전원이 돼야 되거든요. 스위치를 두 개를 연결하면 좀 복잡합니다. 그래서 방금 이쪽 메인 전원이 온 것처럼 이 출력의 메인 선, 출력의 플러스 선을 이쪽 메인 플러스에 넣어줘야 돼요. 이 스위치의 메인 플러스는 이쪽이거든요. 그래서 이쪽에다 연결을 해줄 거예요. 자, 이 메인 플러스에 이렇게 선을 연결을 해줬고요. 그러면 메인 전선에서 나와서 이 스위치를 거쳐서 이 스위치를 켜면 이 스위치도 하나의 제품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 스위치도 켜지고 이 나오는 전선, 메인 전선은 다른 제품들을 플러스를 연결을 하시면 되겠죠. 또 이 스위치에서 쇼트 시키는 플러스 선은 이제 라우터에만 연결을 하시면 돼요. 스위치를 쇼트를 시켜서 이 선이 이제 라우터의 전원선이 될 거고요. 이 선은 메인 우리 제품들 플러스 선으로 쓰일 겁니다. 배터리 마이너스 선도 마찬가지로 충전선을 거쳐서 스위치에도 마이너스가 들어가야 되죠. 그래서 이 마이너스를 연결해주고 이쪽 스위치에도 마이너스가 연결돼야 되니까 이렇게 마이너스를 가줄 거예요. 이쪽 스위치를 통해서 이쪽 스위치로 마이너스 선을 두 개를 연결을 해주겠습니다. 메인 스위치 쪽 마이너스 단자에 마이너스를 먼저 연결을 해주고요. 이 아래에 있는 스위치도 LED 스위치이기 때문에 마이너스가 이렇게 이쪽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자, 이렇게 마이너스가 들어갔습니다. 자, 그러면 스위치가 일단 잘 동작이 되는지 한번 테스트를 해볼게요. 자, 메인 스위치는 잘 동작이 되네요. 자, 보조 스위치, 라우터 스위치도 동작이 잘 됩니다. 지금 스위치 전원만 연결을 해준 거예요. 이 아래에 있는 스위치 같은 경우는 하나는 라우터 전원선이고 하나는 제품의 전원선입니다. 제품의 마이너스 선이 하나가 없어요. 그래서 이쪽 마이너스에서 제품의 마이너스 선은 하나 또 따주겠습니다. 자, 이 충전 마이너스 선에 제품 마이너스 선을 하나를 추가를 할게요. 자, 이렇게 선을 하나를 추가를 해줬고요. 이제 아래쪽 스위치에서 오는 플러스 선과
이 마이너스 선을 나머지 두 개의 강화배로 또는 핸드폰 충전 회로에 연결을 해주시면 돼요. 핸드폰 충전 단자도 홀을 안 뚫었네. 바보같이 이렇게 홀을 안 뚫어서 작업하는 도중에 홀을 뚫어야 됩니다. 이렇게 단자를 꽂고 이제 플러스 마이너스만 연결을 해주시면 되는데, 메인 전선에서 오는 이 두 개의 전선을 이쪽 인 플러스 인 마이너스에 연결을 해야 되는데, 이 두 개의 단자도 같이 연결을 해줘 버릴게요. 그러면 연결이 끝나요. 자, 메인 마이너스 전선이죠. 메인 마이너스 전선을 인 마이너스에 먼저 연결을 해줄게요. 메인 플러스 선은 이제 인 플러스에 연결을 해주겠습니다. 충전 단자도 똑같이 인 마이너스 인 플러스에 같이 연결을 해줄게요. 살짝 붙여주시면 됩니다. 자, 이제 그러면 스위치를 켰을 때 이 충전 단자가 작동을 하고 이 승강압 회로가 작동을 하게 되는 방식이에요. 자, 먼저 단자를 고정시켜 준 다음에 이제 이 선을 아웃 플러스 아웃 마이너스에 연결을 해 주겠습니다. 이제 이 오토 승강압 회로는 19V로 세팅만 해주면 되고요. 일단은 고정을 시키겠습니다. 자, 이 라우터를 작동시키는 이 회로는 플러스 마이너스가 들어가야 되는데, 지금 플러스 선, 이 두 번째 스위치에서 나오는 플러스 선이 하나만 있죠. 그래서 플러스를 연결하고 지금 이 마이너스 선이 하나가 연결되어 있는데, 이 부분은 또 이 충전 단자 쪽에 연결을 해줘 버리겠습니다. 회로 플러스 쪽으로 두 번째 스위치에서 나오는 플러스를 이렇게 회로 플러스에 연결을 해줬습니다. 자, 그러면 이 아래쪽에 지금 작업은 다 끝났어요. 이 볼트 게이지만 연결을 해주시면 되는데, 자, 이 볼트 게이지 전원선은 이 우리가 스위치를 작동할 때 켜지는 이 선하고 동일하게 연결을 해줄 거예요. 그래서 이 스위치 쪽, 메인 스위치 출력 측 플러스하고 마이너스하고 이렇게 연결을 해주면 됩니다. 뜨거. 이 쇼트 시켰던 플러스 쪽 단자에 이렇게 연결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모든 연결은 완료가 됐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전원을 켜면 이렇게 전압계가 들어오고, 두 번째 스위치를 켜면 라우터가 작동이 되는 방식입니다. 이제 이 단자들 글루건으로 절연 좀 하고 뚜껑을 닫으면 완료가 됩니다. 이제 오토 승강압 회로가 몇 볼트가 나오는지 측정을 해 볼게요. 자, 플러스 마이너스. 자, 지금 16.6V가 나오네요. 이 16.6V를 19V까지 맞춰줘야 돼요. 여기 있는 저항을 돌려보겠습니다. 이렇게 출력 측 전압을 19V에 정확하게 세팅을 해줬습니다. 이제 이쪽은 노트북만 충전할 용도로 사용할 단자입니다. 이제 뚜껑을 닫아 보겠습니다. 밋밋하지만 그래도 노트북 충전도 가능하고, 또 핸드폰 충전도 가능하고, 핸드폰 충전, 노트북 충전, 그리고 이렇게 아래 전원을 키면 이제 라우터까지 작동을 해서 무선 인터넷도 가능한 멀티 보조 배터리가 완성이 됐습니다. 자, 오늘도 이렇게 뭔가를 또 하나를 만들었습니다. 이 제품 같은 경우는 제가 정말 잘 사용할 것 같아요. 앞으로 노트북 사용할 일이 너무 많기 때문에, 자, 노트북 충전은 몇 회가 될지는 테스트를 해봐야 되겠지만, 오늘 이렇게 또 하나의 저의 작품을 만들었습니다. 자, 오늘 영상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번에는 또 다른 자작거리를 또 찾아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